국가 긴급권의 어떤 기능이라고 본다면 역설적이게도 상반되는 거죠. 하나는 헌법을 보장하는 기능이 있고 다른 한편 그러기 위해서 헌법을 파괴하는 기능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 긴급권 제도는 일정하게 헌법적인 딜레마가 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을 빨리 극복하고 다시 헌법의 평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국가 긴급권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가 긴급권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하면 결국은 기본권 제한의 강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가 혹은 또 남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본다면 그러면 국가 긴급권은 아무런 한계가 없느냐? 아니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느냐? 국가 긴급권은 사후에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국가 긴급권은 정말 말 그대로 국가의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한시적, 시간적 한계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 무한정 그냥 어떤 긴급권 행사의 여지를 열어두는 것은 위헌임을 언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그대로 보면 헌법이 정한 국가 긴급권의 발동 요건, 사후 통제 및 국가 긴급권에 내재하는 본질적 한계는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그게 뭐냐? 사후 통제가 반드시 되어야 되고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헌법상 긴급권의 영역은 계엄은 제헌헌법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긴급명령도 역시 제헌헌법 때부터 있었던 제도입니다. 다만 긴급조치라고 하는 것이 유신헌법 때, 그 다음에 비상조치라고 하는 것이 제5공화국 헌법 때 있었던 것이고, 긴급조치와 비상조치는 사실상 상당히 헌법을 뛰어넘는, 거의 헌법의 효력을 중단시키고 헌법을 뛰어넘는 그런 효과를 가졌던 것임에 반해서 나머지 긴급조치들은 거의 법률적 효력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현행 제도로 보면 우리 헌법 조문에는 조문 자체로는 두 가지고 제도 자체로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76조 제1항입니다. 지원군. 제16조 제1항 대통령은 매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지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운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정할 수 있다. 네, 거기 요건을 보시면 어때요? 내란, 외환, 천재, 지변, 중대한 경제상의 위기가 발생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것 때문에 국가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 질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국회가 반응하기 어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집회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명령 내지 처분을 취할 수 있는데 명령과 처분의 차이점? 명령은 일반적인 추상적 규율로서 법률적 내용을 갖는 것이고 처분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어떤 조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헌법 규정을 보면 최소한으로 필요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권한의 일정한 남용을 규율하는 표현 자체는 담겨져 있다. 그래서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혹시 사후통제할 때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였는지는 심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양 보시면
네. 긴급 명령하고 긴급 재정경제 명령하고 차이는 첫 번째 요건에 있어서 안위에 관계된 상태와 고의에 관계된 상태의 시기랑 재정 경계상의 예. 그러니까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안전보장, 공국의 안전질서. 그다음에 이항 긴급명령은 국가의 안위. 그러니까 꼭 구별하자면 한편으로는 내부의 경제적인 질서가 문제가 되는 정도고 긴급명령은 국가의 안위 자체가 걱정이 되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요건상 단순한 천재지변 경제상 위기에 반해서 긴급명령은 교전이라고 하는 전투 상황이 또 다른 차이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 국회의 집회를 기다리는 이유가 없을 때 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리기가 어려울 때, 긴급명령은 교전돼서 왜 불가능해요? 국회의원들이 다 도망갔어요. 국가를 지킬 생각을 안 하고 다 도망갔다. 그러면 국회 집회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커요. 국회가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과 국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모수는 나중에 국회 승인을 얻어야 되니까 국회 집회를 할 수가 없는데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건 약간 모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자, 이러한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 절차는 기본적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고 어디 헌법 제89조의 국무회의 심의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필요하다면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도 거쳐야 되겠죠. 효력, 국회의 불승인이 나지 않는 한 어떻게 돼요? 바로 명령을 발함으로써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른 게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 국회의 불승인을 해제 조건부로 해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자, 통제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뭐 관계 국무위원회 부서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은 부서가 통제 기능을 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국회에 반드시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돼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국회가 집회가 불가능한데 승인을 얻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의문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회 보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국회에 보고했다. 그 다음에 승인을 뭐 얻었다,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공포하도록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 기업군. 승인. 자,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의 경우 국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혹 긴급 명령의 경우도 사후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시 다 돌아와서 승인을 받으려고 국회가 이제 소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승인하는 거예요? 긴급 명령 안 올렸어요. 국회에서 어떻게 하면 승인되는 거예요? 의결 정족수? 입법에 법률이 들어가 있다는 근거는? 법률 하면 무조건 요건 어떻게 되죠? 제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 계엄은요. 77조를 보시면 계엄은 거기는 제적과반수 출석의 출석과반수가 아니라 제적과반수의 요구. 자, 차이는
문제는 승인 요건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승인 요건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면 자, 승인 요건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면 근거는 근거는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 원칙으로 가야 돼요. 어디에 있어요? 제가 뭘 보라고요? 이미 읽었던 거예요. 지방관 49조인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이 얘기했던 법률의 효력이니까 법률의 의결 절차. 근데 근거가 어디 있는데요? 헌법에 있다고요. 뭐라고요?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법률이 반드시 이기 때문에 법률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고요. 또 하나 이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다. 야, 국가긴급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평상적인 절차가 아닌데 일반적인 국회의 승인만 가지고 동의만 가지고 가능한 것이냐. 우리가 보통 국회가 정부를 통제하려고 할 때는 조금 더 강한 요건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특히 계엄의 경우 제적과반수가 의결하면 해제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제적과반수의 승인이 필요한 거 아닐까라는 주장이 가능한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꼭 반론을 제기하자면 첫 번째 헌법상 다른 조문 근거가 없다. 두 번째 계엄 때는 해제 요구하는 것이고 이때는 뭐예요? 승인, 허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국가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도록 하는데 엄격한 요건을 취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국가 긴급권의 딜레마는 뭐다? 이게 효율적으로 승인토록 하려면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남용의 위험이 있다. 근데 요건을 엄격히 하면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는 좋지만 그렇게 되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본래 국가긴급권 제도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승인 요건은 완화해서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는가.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위기가 극복이 됐다. 그래서 나중에 승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냥 부결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국가 긴급 재정경제 명령하고 긴급 명령에 대한 통제 개인적으로는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서 통제할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회 승인을 통한 사후 통제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예컨대 헌법소원 심판 청구. 그러니까 이제 국가 긴급권의 발동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실제로 금융실명제에 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통제할 수 있고 긴급 재정경제 처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효력은 아니니까 법원이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77조 계엄입니다. 계엄은 인형. 제77조이다.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네, 기본적으로 요건은 뭐예요?
어느 때 계엄이 요구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긴급명령보다는 조금 더 강한 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 네. 앞에 긴급명령은 사실 군사 전투는 벌어져도 국내 질서에 관한 이제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에 군대에 투입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외국의 방위는 문제가 돼도.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국내에 군사 투입이 필요한 경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점, 한 가지 더 말하면 대통령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률에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조치를 취할지는. 그래서 계엄법을 만들어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자, 계엄법에는 자, 2항 보시면 자, 2항 보시면 계엄은 어떻다? 종류 77조 2항 계엄의 종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차이는 있나요? 계엄법 보시면 계엄법에 어떤 차이를 두고 있습니까? 차이? 비상계엄은 우리 헌법 조문과 거의 같은데 차이는 행정, 사법, 기능이 둘 다 어려운 경우고 경비계엄은 치안이 확보하지 않는 경우 결국 곧 경찰 작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 절차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할 수도 있고 혹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의 건의를 통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계엄의 효력에 대해서는 헌법 77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어떤 효력을 나타낸다? 계엄의 경우 77조 3항에 보시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네. 예,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그것 표현의 자유죠. 그 다음에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 아까 행정 기능이 마비되고 사법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헌법 자체에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그 위에서 이 계엄을 발동할 만한 상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심사를 법원이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대법원은 계엄을 발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심사는 법원에 의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1997년 이제 뭐 아시겠지만 12.12 사건에 대한 이제 재판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계엄을 발동할 상황이냐에 대한 판단은 사법권이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제 뒤에 약간 단서를 달아놨죠.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 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기본 전제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이 계엄이 선포된 상황이냐 아니냐는 법원이 판단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엄 선포를 통해서 확대를 통해서 소위 말하면 군사 쿠데타의 어떤 진행 또는 내란의 성공 등을 유지하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면 그 자체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엄의 당 부당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외적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취해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의 범죄 행위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약간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다시 계엄의 효력으로 들어와서 헌법 제77조 3항은 계엄의 효력이 자유의 제한, 특히 기본권의 제한. 인형군, 이 기본권을 두 가지로 보면 어떤 기본권과 어떤 기본권이에요? 영장제도라고 하는 것은 13조, 12조, 신체 자유고, 그 다음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는 21조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엄법 몇 조죠? 9조를 보시면 인형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계엄법 9조에는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 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때에는 체포구금 압수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네, 차이점. 헌법과 법률의 차이점. 단체 행동 얘기는 없습니다. 단체 행동 얘기만 없나요? 거주 이전도 없고요. 곧 33조, 그 다음에 14조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헌법이 허용한 범위보다 넓게 제한했다. 인형, 위헌? 일 것 같은데 왜 그동안 위헌을 받지 않았을까? 라고 본다면, 질문한다면 단순히 영장주의를 포함시켜서 재성 큰 소리로 77조 3항의 예시 규정이다.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안 하면 그럼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질문하잖아요. 위헌 아니에요? 만약에 정부 측 대리인이라고 한다면 법무장관 비서예요. 법무담당 비서. 자, 어떻게 합헌 주장할 거예요? 기본권 제한을. 자, 헌법은 12조와 21조에 대한 제한만 허용했어요. 그런데 법률은 14조와 33조에까지 제한을 허용했다. 자, 어떤 헌법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이 계엄법의 합헌성을 주장할 것이냐. 첫 번째, 인형, 기본권 제한의 기본 원리 뭐에 근거한다? 법률에 근거해야 돼요. 계엄법 법률이에요,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입법자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 말은 곧 이때 기본권 제한은 77조 3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아니라 37조 2항에 의한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대통령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 계엄의 특성은 뭐예요?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비상적인 조치, 예외적인 기본권 제한인데 특히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갖느냐? 행정, 경찰 작용이죠? 그러면 경찰은 뭘 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겁니다. 주로 어떤 통제를 합니까? 이동의 통제를 해요.
계엄 경우 어떤 측면에서 있어서 계엄 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러면 계엄 지역으로부터의 이동은 전부 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거주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계엄의 성격, 기능에 맞는 통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 행동에 대한 자유의 제한도 결국 어떤 거다? 기본적으로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성격상 요청되는 것이다 라고 본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영장제도와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는 더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원래는 사전영장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또 누구에 의한 법관에 의한 영장 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법관에 의하지 않은 영장 내지 영장 없이도 가능하다는 말이 인정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표현의 자유에서는 핵심은 뭐예요? 뭐가 인정이 안 돼? 표현의 자유? 21조 2항에 검열이 안 되는데 뭐가 가능하다? 검열이 가능한 그런 예외적인 효력, 뭘 통해서 그래서 어떤 국민들에 있어서의 정치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들 그런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두었다고 한다면 77조 3항에서의 영장제도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영장 없이 혹은 법관에 의한 영장 없이 혹은 검열이 허용되는 기본권의 제한, 예외적 제한이고요. 그렇죠? 그 밖에 거주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단체 행동권에 대한 제한은 그런 예외적 제한까지는 아니고 일정하게 통행을 막는 좀 과잉금지 원칙에 완화된 힘사 기준을 적용하는 넓은 의미의 제한으로 본다면 유연적인 요소는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방어적 논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계엄법 조문 뭐 보신 김에 본다면 계엄사령관이 행정부와 법원에 대해서 일정하게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다고 계엄법 7조, 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다면 헌법재판소에 대한 통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서울이 계엄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는 이상 계엄사령관이 헌법재판소를 감독할 권한은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제6조를 보시면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관을 감독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을 지휘 감독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제10조, 제12조를 보시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대해서 계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군사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가 헌법 제2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계엄 시에는 일정하게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부분을 기본권 측면에서 본다면 어디서 언급할 수 있어요?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인 제한이 아닌 기본권 제한의 시기에 따른 예외적 제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리 쭉 배울 때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리 배우고 두 가지 측면에서 기본권 제한의 예외적 제한이 가능하죠. 첫 번째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 공무원에 대한 군인에 대한 수용자에 대한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 하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른 어떤 상황? 국가 위기 상황,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계엄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예외적 제한. 인형, 어떤 의미에서 예외적 제한인 거예요? 다시.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인 원칙이 있는데 계엄, 국가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일반적 제한에 벗어나는 예외적 제한입니까?
왜 예외적 제한인 거예요? 주성 배웠죠? 시험 엄청나게 열심히 보고 나서 피곤한 얼굴인데 재성 어떤 의미에서 예외적 제한이다? 어떤 원칙이 일반 원칙에서 벗어나는? 어떤 원칙에서 벗어나는? 어떤 원칙에서 벗어나는?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 큰 소리로. 법률유보 원칙인데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명령으로 제한하는 것이고 계엄의 경우에는 특별한 조치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21조, 12조에서 규정된 영장주의 사전검열 금지가 해제되는, 허용되는 의미에서 예외적인 조치, 예외적인 제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재판받을 권리에 있어서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은 권리가 제한되는 그런 의미에서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의 일반적 제한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과잉금지 원칙에 넘어서는 예외적 제한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엄의 해제. 계엄은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계엄을 해제할 수도 있고 계엄을 해제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엄을 해제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국회가 강제로 계엄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77조 제5항 보시면 인형 뭐라고 되어 있다? 국회가 제적위원과 관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네, 계엄의 해제에 대한 요건이기도 하지만 또 계엄에 대한 통제이기도 합니다. 자, 계엄이 해제되면 효과는 당연히 평상시로 돌아오게 됩니다. 계엄법 제12조에 보면 평상화, 회복이 규정되어 있고요. 모든 행정, 사법, 사무는 전부 다 본래대로 돌아옵니다. 다만 거기 보면 단서 조항이죠. 12조 제2항 단서에 보시면 이제 재판 권한의 경우 법원이 아직 기능이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을 조금 더 미뤄서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요? 반드시 군사법원에서 빨리 재판해야 되는 거예요. 신속한 재판 원리에 따르면 필요하지만 군사법원보다는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본다면 반드시 군사법원에서 신속하게 재판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정당한 재판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단서 조항은 사실 제가 볼 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함으로써 기본권 보장에 좀 더 충실한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이 조항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기본적으로 국가 긴급 상황 또 계엄 상황에서도 행정권, 사법권은 통제가 제한이 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함부로 제한할 수 없지 않을까. 그래서 헌법 조문 자체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헌법재판소를 통한 규제 내지 통제는 심사는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